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하루 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들어보시죠.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박상수 대변인, 대통령실이 아주 거칠게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유언비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의 공당 대표가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에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나치, 스탈린 선동주의와 맥이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치에서 쓰이는 언어가 점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탄핵을 대통령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사검사한테까지도 탄핵을 적용하면서 요즘 탄핵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어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도 핵탄하려고 뭐라는 이러한 유행어들이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데 예. 더 이상 탄핵이란 말이 먹히질 않는 상황이죠. 민주당이 뭘 탄핵한다 그래도 핵탄하려고 그러나 보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말을 저는 꺼집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계엄이죠. 계엄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80년 또 그 영화 서울의 봄에도 나오는 그런 5.18, 12.12 느낌을 확 살려줄 수 있으니까 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 같은데 예.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88년에 우리나라에 서울올림픽이 있었거든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35년 만에 서울올림픽을 했어요. 1988년부터 36년이 지나서 지금 2024년입니다. 네. 근데 1980년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지금 한번 국민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끌어올려봐야 나중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안 되면 민주당 쪽에서 황제가 되려 한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이제 계엄도 이제 안 먹히게 되면 계엄도 하도 얘기하다 보가 이제 하나도 안 먹히게 되면 그런 정치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저 88년 서울올림픽 된 지도 36년이 흘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께 반론 좀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까지 걸라. 어떻게 좀 반론 주시겠습니까? 그 대통령실의 그 목소리가 요즘 너무 센데 저는 대통령실에다가 좀 묻고 싶은 게 어떻게 야당의 대표나 야당에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선동이다 또는 괴담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일부의 국민들이라도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면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이라는 표현을 전제를 하고 그랬을 때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황들 보면 지금 좀 전에 최병무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계엄법에 이게 가동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그러나 거기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네. 그 현행법이라는 것이 불법 시위에 참석한다든지 반정부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도에 전 대잡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 11월 달에 당시 추미애 대표가 계엄에 대한 문제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럴 네. 때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이셨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 77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77조 5항에 보면 계엄 해제권이 있다. 야당의 국회의원 절반이 그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해요. 그런데 2016년
만들어진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엄 문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예.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검거해서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예. 무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자, 김 대변인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이유는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계엄 문건 얘기를 왜 지금 또 하냐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회자시키는 거죠?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그리고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현재 방첩사라든지 수방사라든지 이 수도권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한 이 보직의 인사들이 다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충암고 동문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이 계엄을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빌드업이라는 말씀하셔서 민주당에서는 계엄 빌드업이라는 말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6년에 이른바 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때 계엄 문건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계엄 문건을 했는지 우리 한번 잠시 짚어봐야 돼요. 2016년에 이제 방첩사 지금 과거에 이제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문건을 검토했던 이유는 네. 2016년 10월, 11월에 한참 많이 있었던 그 촛불 시위와 관련한 겁니다. 만약에 촛불 시위가 정말 격해져서 폭력성을 띠고 그때 뭐 이제 경찰로서 못 막았을 때 벌어질 일 이런 것들을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찰력으로서 도저히 못 막으면 정부가 그냥 하야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기무사에서 검토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이제 이 촛불 시위가 과격해지고 폭력화돼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를 대비한 계엄 문건 검토였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그때 많이 참석하고 있었으니까 참여하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집회 및 시위가 과격해진 데에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그 어떤 경우도 2016년 상황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병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뭐 어디 국지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특히. 그러면 이게 현역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근거가 되나요? 어떤 현행범으로 국지전에 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나요? 전혀 다른 얘기를 마치 계엄이라는 단어 하나로 동일선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2016년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계엄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